2, 3, 4분기 실적이 안 나왔지만 여전히 하이닉스가 탑픽 원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인 것 같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오늘 모신 분은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시죠? 이주환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가 정말 놀라운 약진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하이닉스 출신이다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제가 2005년까지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엔지니어들의 꿈이 우리 언제 삼성전자 좀 꺾어볼까 하는 게 사실 우리끼리 만나면 늘 하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늘 삼성전자가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꿈은 후배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좀 뿌듯하기도 한데, 일단 1분기 실적 전반적으로 오버뷰를 한번 보면은 삼성전자를 전체 놓고 보면은 6조 7천억 원이라서 선방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있긴 하는데, 네. 이제 우리 관심사는 지금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지금 주가도 사실 스마트폰 가지고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실적 가지고 오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부만 떼어놓고 보면은 제가 계속 최근 한 달 동안 예상했어 1조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조 원 거의 그 정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매출 같은 경우는 25조 원 정도가 25조. 나왔는데, 일단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작년 1분기랑 비교를 해보는 게 1년 사이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 작년 1분기만 비교를 하더라도 매출만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이 하이닉스의 거의 2배, 딱 2배라고 보시면 돼요. 2배 정도였었고, 그런데 영업이익은 SK 하이닉스가 2조 7천억 원 정도, 그 다음에 삼성전자 반도체는 1조 9천억 원 정도. 네. 이미 그때도 그러니까 매출이 절반인데 영업이익이 8, 9천억 원이 많았으니까 영업이익률로 하면은 2배 이상 거의 좋게 나온 거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올해를 보면은 매출이 SK 하이닉스가 17조 원대 정도 나왔었고,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25조 원, 네. 7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0% 정도였던 매출도 이제 하이닉스가 70 정도까지 굉장히 치고 올라왔다는 얘기. 그러니까 규모로도 이제는 굉장히 턱 밑까지 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의 격차인데, 삼성전자가 매출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반도체가 1.1조 원이잖아요. 네. 근데 SK하이닉스는 7.4조 원이 나왔죠. 아,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그냥 단순하게,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수익성 지표로 제일 흔하게 쓰는 게 영업이익률이니까 SK하이닉스는 42%가 나왔고요. 1분기만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는 파운드를 해서 적자 때문에 그렇다 하든 어차피 그것도 다 그 회사의 포트폴리오니까 사실은 영업이익률 해보면 4.4%가 나와서 거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70% 정도 되는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은 10배가 높은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 주식을 어느 기업 걸 사겠습니까? 그렇죠. 반도체 본다고 하면 SK 하이닉스가 훨씬 메리트가 있는 거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 투자 기관들도 보면은 이제 주식 목표가를 상향을 계속 하면서 삼성전자는 심심치 않게 30만 원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SK 하이닉스. 예. 근데 지금 아직도 18만 원대니까 아직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는 상황이라 좀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근데 삼성전자는 목표 주가가 나와도 몇천 원 단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6만 원대는 그나마 좀 넘어서서 이제는 7만 5천 원, 좀 세게 나온 데는 8만 원까지도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은 아직은 7만 원대 정도. 네. 그걸로 보면 이미 사실은 시장에서도 반도체 올해 연말까지를 예상하고서 사실 목표 주가 나오는 거니까, 연말까지 나머지 2, 3, 4분기 실적이 안 나왔지만 여전히 하이닉스가 탑픽 원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인 것 같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면은 반도체가 이제 AI 관련된 것, 메모리 회사로 하면 HBM이 되겠고, 그 외의 반도체, PC에 들어가는 거, 범용이라고도 하는 것들 말고도 이제 모바일에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그래픽에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기업용 서버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AI와 관련된 HBM 메모리를 제외하면 수요가 좋지 않아요. 네. 이제 심지어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가 사이클로 보면은 이게 호황기 사이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좋지 않은 거죠. 유독 AI 관련된 섹터만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그렇게 보면 하반기가 간다고 해서
AI 관련된 HBM을 제외한 곳에 수요가 갑자기 좋아질 이유는 없어요. 특히 미국발 관세 전제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 컨슈머 가전 같은 경우에 위축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렇죠. 중국도 지금 내수가 썩 좋진 않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돈을 풀어서라도 5% 성장률을 맞추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는 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수출에 분명히 타격을 받을 거니까 대미 수출 쪽에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 여전히 AI를 제외한 다른 섹터의 반도체는 하반기로 가더라도 좋을 가능성 별로 높지 않다. 그리고 원래 사이클로 보더라도 좀 다운 사이클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고 HBM의 수혜만 있을 것이다라고 봤을 때 HBM 수혜는 여전히 올해까지는 최소한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이닉스가 압도적이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바뀌지 않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많이 듣는 질문이 왜냐 삼성전자 최근에 많은 그 보도를 내요. HBM4부터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될 거다, 매출이 발생할 거다, 기대를 해라 하반기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HBM4라는 게 사실은 이제 차세대 제품이죠, 6세대. 근데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는 이미 이제 지난달에 벌써 4월달에 샘플을 제공을 했어요. 샘플이 제공했다는 얘기는 퀄만 오케이 하면 바로 양산 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인데 삼성전자는 아직 개발이 끝났는지조차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미 몇 달의 격차가 벌어져 있는 거죠. 현 시점에서 이미 HBM4에서도 HBM3와 3E는 이미 뭐 매출에서 굉장히 큰 격차가 벌어진 게 1분기 실적에서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미 몇 개월이 지연됐는데 HBM4 양산 시기가 빨라도 내년 빠르면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로 넘어가는 거니까 결국엔 HBM4까지는 경쟁에서 어쨌든 전기를 마련하기 힘들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당분간 올 연말까지 좀 길어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이닉스의 압도적인 독주 체제가 계속될 것 같다. 그게 결국엔 실적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죠. 네. HBM을 제외하고는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니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이 많지만 계속해서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다. 뭐 소버린 쪽이 이유가 됐든 이게 이제 모건 스탠리의 발표잖아요. 근데 유독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번에 또 아이스버그 빙산이 오고 있다. 이런 또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들 또 이거 팔아야 되나? 왜냐면 모건 스탠리가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자꾸 생기니까 불안감도 생기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 게 먼저 이제 벌써 몇 달 전에 하이닉스 목표가 12만 원을 얘기를 하면서 수요가 둔화세로 간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거기서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게 AI 관련된 섹터의 수요가 생각보다 너무 좋았던 거죠. 네. 그걸 예상치 못했던 것의 실적이 안 좋은 쪽을 다 상쇄하고도 훨씬 넘어버리니까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나 주가에 대한 예상이 이제 안 맞았던 건데 이번에 논리는 읽어보면은 원래 다른 섹터는 원래 안 좋았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는 HBM조차도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 하겠느냐 이제는 그 투자 계속되기 어렵다라는 게 논지였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빅테크가 투자를 해야 엔비디아 칩이 팔릴 거고 엔비디아 칩이 팔려야 하이닉스 HBM도 많이 팔리는 거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이제 공급망의 규칙이 그렇게 돼 있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내년이 되면 어떻게 될 수 없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올 연말까지는 이미 계획되어 있는 투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분명히 많은 수요가 있을 것 같지만 내년이 되면 사실은 반반인 것 같다. 정말 빅테크 기업들이 작년과 올해만큼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세 자릿수가 아니라 두 자릿수로 이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는 거죠. 뭐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겠지만 최소한도로 이렇게 되면 결국엔 IT 기업 입장에서는 성장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PBR보다는 PER을 중시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데 그렇게 봤을 때 계속 이익이 나지만 성장성이 뚝 떨어진다, 절반이 돼버린다고 하면 사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논리가 그래서 주가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는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건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현재로서 누구 말이 맞다고 알기가 어려운 게 저조차도 지금 반반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는 모건 스탠리의 말이 말씀하신 이런저런 것 때문에 좀 먹히는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그 전에 밑밥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거죠 지금. 전문가 사이도 작년부터 이미 당분간은 계속 좋을 거다라는 입장과 올해까지 좋을 거는 맞는데 내년 되면은 굉장히 사실은 수요가 약화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반반 정도였던 거예요. 어느 한쪽이 완전히 우세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건 스탠리의 비슷한 논조 얘기가 나오니까 설득력이 좀 있어 보이는 거고
그래서 옛날까지 주가를 막 후려치진 않았잖아요. 시만 이렇게 후려치진 않았으니까 어느 정도 그래 리즈너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누구 말이 맞을지는 아직은 사실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게 정상이고. 왜냐하면 내년도 투자 계획이 나와야지 알 수 있는데 그건 뭐 아직은 그렇죠. 멀었죠. 근데 이번에 메타하고 MS에서 실적이 잘 나오면서 맞아요. 예.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이던스가 이쪽 AI 쪽에서 계속 확장이 될 것이다. 낙관론이 나왔잖아요. 이건 빅테크에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거 아닌가요? 일단은 애플같이 완제품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우리가 하루 쉬었을 때 하루 전에 주가가 약세로 갔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급등을 했었거든요. 주가가. 그게 물론 실적이 좋았고 말씀하시는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다는 것도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보면 시가총액 3위, 2위, 3위를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인데 그 정도 규모가 큰데 어떤 주가 일일 변동폭이 그렇게 클 수 있다는 얘기는 단순히 실적 좋다만 갖고 설명하기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해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사실은 최근에 작년 한 11월, 12월부터 나스닥의 주가를 상승을 억눌렀던 것들은 트럼프의 강한 네. 경제 정책 때문이었었잖아요. 특히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전쟁을 치렀던 것 같은데 최근 며칠 사이에 굉장히 그 트럼프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후퇴하는 듯한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중국 강화로도 오히려 더 미국이 협상에 적극적인 것 같은 뉘앙스도 있었고 그다음에 보편적 관세 일단 90일 유예하는 것도 한두 주 전에 있었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자동차 철강 관련해서 25%는 아직 철회하진 않았지만 중복 관세 부분이 있으면 되돌려주겠다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자동차 관세도 있는데 자동차의 부품 중에 또 철강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중 관세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굉장히 사실은 1월, 2월에 얘기했던 거에 비하면 논조가 점차 약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참모들 사이에서도 조금 약간 현재보다는 조금 낮추려는 관세 수준도 낮추고 뭔가 속도 조절도 해야겠다는 목소리가 좀 더 득세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최근에 또 바로 어저께였죠. 어떻게 보면은 최근 몇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팔 역할을 해왔던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그 공식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겠다라고 이제 어나운스를 한 거. 왜냐면 워낙 지금 회사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실적도 안 좋고 주가도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사회에서 너 그렇게 하면 바꿀 거야라는 엄포도 놓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정부의 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떠난 것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약간 매파에 가까운 성격이었잖아요. 머스크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관료 출신들은 어느 정도 리즈너블 하잖아요. 그래도 완전 매파 쪽이라기보다는 일부를 제외하면은 사실 경제 전반적인 것들을 같이 보면서 정책을 내리기를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매파, 비둘기파 중간 정도 성격을 띠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제 정책 방향이 조금은 유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들이 거기에 플러스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됐다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는 워낙 사실은 백악관의 입장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한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건 해소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할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엔비디아 칩을 뭐 몇만 개 구입한다고 맞아요. 예. 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칩이 들어와서 어디에 무슨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는 건지 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올해는 아닐 거예요. 어차피 예산이 확보돼 있질 않으니까 올해 살려면은 작년 예산 통과할 때 이미 반영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엔비디아 칩을 몇만 개 사겠다면 가격도 이게 만만치 않은 가격일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올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일단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누가 될지부터도 지금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당이 집권할지에 따라서도 경제 정책에 많은 온도차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다행히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현재 유력한 후보들이 모두 다 지금 사실 그렇죠. 반도체를 육성하겠다는 것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아마 AI나 반도체 관련된 지원책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큰 흐름에서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올해보다는 내년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예산상의 문제 그런 생각이 있고 그게 지금 과연 이만장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공공 부분에서 소화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국가 차원에서 확보를 해서 민간의 투자를 받고 뭐 일부 보조를 해줘가지고 인프라 차원에서 하겠다는 거지. 그렇게는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끼고 하겠죠. 플랫폼 기업들을.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앞으로 10년, 20년도 무슨 뭐 활성화 계획 같은 거를 할 때처럼 두리뭉실한 내용의 어떤 비전 선포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큰 의미를 저는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모멘텀, 그러니까 그 소버린, 그러니까 이런 기관이나 국가 차원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SK하이닉스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시각, 이건 지금 유효합니까? 아니면 지금은 좀 떼지난 얘기입니까? 지금 2만 장, 3만 장 정도 수준이 어떻게 보면은 그 엔비디아가 전체 판매하는 것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미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서 수주해서 납품하는 게 그보다 훨씬 많은 물량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중국이나 미국도 아닌 한국 공공 분야에서 그 정도 수요가 추가로 발생한다라는 게 무슨 하이닉스의 매출이나 수익성에 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보다는 한국이 전반적으로 AI 선택이나 여러 가지 경쟁력에서 지금 뒤떨어져 있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면에서의 지금 정부의 의지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도 이제 그러한 것,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고 이 LLM 이것이 돌아가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이 정말 AI 산업에 정말로 획기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 일단 우리가 그 2만 장 사면 뭐가 달라질 것 같은 분위기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가 달라질까 궁금해서. 일단은 이게 개별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2만 장, 3만 장이 어떻게 보면 R&D 정도 수준에서는 굉장히 많은 물량이긴 해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난번에 작년인가 초 정도에 엔비디아 칩을 40만 개를 구매하겠다. 테슬라 정도 기업 규모에서 정도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사실은 뭐 1년에 다 구매하겠다라는 얘기도 아니었었고, 그 정도 우리는 선구매할 의사가, 주문을 낼 의사가 있다 정도로 했는데 사실은 이제 공공 부분에서의 그 정도 규모를 비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2만 장이라는 게 애매한 거예요. 제가 많다고 해야 되느냐 적다고 해야 되느냐가, 만약에 순수하게 공공 부문에서 R&D, 순수 R&D라면은 적지 않은 물량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기업 수준에서 어쨌든 이거 자체가 뭔가 비즈니스로 뭔가 될 만한 수준으로 따지면은 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중국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네. 그렇게 미미한 수준일 수도 있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는 있는 거죠. 국내도 결국에는 플랫폼 업체들이 주도가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학습시켜야 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건 정부에 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결국 플랫폼 기업들이 해야 되는 건데, 본인들이 당연히 할 거예요. 자체 개발도 할 거고 학습 모델도 직접 개발을 할 건데, 정부의 지원이 있다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굉장히 어쨌든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누가 더 돈을 많이 낼 거냐 따져보면 기업 물량이 항상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은 정부에서도 보면은 뭐 총액 몇십조 원의 뭐를 마련했다고 할 때 보면은 금융권과 기업들이 투자하는 걸 다 묶어가지고 말하거든요. 네. 순수한 정부 몫은 그중에 10%도 대부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5월부터가 저는 강력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 또 놓치게 되신다면 한참을 또 돌아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장에 맞는 종목들과 섹터들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전 매매 기법 훈련반 1기를 통해서 이미 그 효과는 검증이 되었어요. 드디어 방향을 잡았다.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빨간색입니다. 뭐 이런 피드백들을 주셔서 2기에서는 시장에 맞춘 실전 강의, 진짜 수익을 위한 훈련이 진행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번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수익이 나는 계좌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니까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